프로그램이 괜찮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1억씩 벌었습니다. 사실은 더 벌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저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와서 3천만 원을 그냥 저를 줬어요. 돈을 떠나서 이러한 개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차원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날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20대 초부터 만나서 이제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했었으면 벌써 했었을 거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답은 해야 되겠는데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내 아이 수지야, 사랑해. 20년 만에 말해서 미안해. 어떤 사람이 온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일이다. 그 사람의 인생도 함께 오기 때문이다. 아기가 걸으려면 2000번을 넘어져야지만 걸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2000번씩 넘어졌다가 일어난 분들이에요. 2000번에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지금은 잘 걷잖아요. 잘 뛰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또 넘어질 겁니다. 김국진은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인데요. 1990년대 당시 활동하던 모든 연예인, 배우, 가수, 개그맨을 다 합쳐놔도 김국진 단 한 명의 영향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죠. 제가 신인 때 데뷔해가지고 저희 동기가 이제 15명인데 신인상을 받게 되죠. 신인상이라는 것은 동기 15명 중에서 가장 돋보인 사람에게 주는 상을 신인상이라 일컬죠. 이런 얘기가 있네요. 대한민국 방송계를 움직이는 사인의 선정. KBS 사장, MBC 사장, SBS 사장 김국진. 이렇게 선정이 됐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거의 방송 사장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리고 보셨겠지만 광복 50년 동안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었죠. 각 분야에 가요, 영화, 코미디 통틀어 최고 연예인의 선정. 피곤해서 찍은 CF 그 다음날부터 유행. 국진이 빵 하루에 70만 개씩 판매. 이게 기업을 살렸나 봐요. 프로그램이 괜찮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1억씩 벌었습니다. 사실은 더 벌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절제해서 움직인 선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벌었었죠. 이런 그가 더 대단한 것은 데뷔 30년이 넘은 지금까지 논란은커녕 엄청나게 많은 미담들만 쌓여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저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와서 3천만 원을 그냥 저를 줬어요. 돈을 떠나서 이러한 개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차원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결혼할 때 제가 좀 어려웠죠. 상황이. 그때 신혼여행 어디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보내줄게.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누가 신혼여행 그 경비를 제가 진짜 잘 되면 갚아야 할 대상 영준이로 김국진. 김국진 선배 진짜 멋있었어요. 행사 갔었는데요. 너네는 이 행사를 돈을 받고 오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경험 쌓으라고 하시던데 그런 게 어딨냐. 니들도 개그맨인데 행사비를 받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나눴어요. 그 행사비를 저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갔던 그에게 건강 악화로 인한 방송 중단, 이혼, 새로운 도전 실패 등 이상할 정도로 갑자기 엄청난 악재들이 겹쳐오면서 큰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몸이 완전히 이제 지쳐간 거죠. 어쩌면 내가 거기서 방송을 계속 하다가는 내가 이때까지 모은 돈은 다 치료비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3일 동안 1분도 안 쉬고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세워놓으면 제가 쓰러지고 절 이렇게 세워서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오마이갓. 그리고 쓰러지고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오마이갓. 그리고 쓰러지고. 근데 제가 더 이상 방송을 이 스케줄로 움직였다가는 그 치료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방송을 중단해요. 사람들은 제가 그 골프 치려고 방송을 중단하는지 알죠? 그렇게 아시는 분 있죠? 아니에요. 나 죽을까봐 저기 관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방송을 관두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골프였어요. 자, 그랬던 제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거에 실패를 합니다. 사업, 그리고 골프 프로테스트 15번 연속 탈락. 하다 못해 모든 게 아시겠지만 결혼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이제 다 그러니까 희한해. 뭘 건들면 다 최악이에요. 최악. 건들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일 때 주가로 따지면 폭락을 40방을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 보는 게 너무 두려웠고 너무 이제 사람들 보는 게 싫었고 누가 날 보는 게 싫었고 내가 어디 나타나는 게 싫었고 이제 그랬었죠.
하지만 김국진은 이런 순간에도 결코 약한 마음을 먹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쭉 내려가는 순간이 있으면 다시 상승하는 순간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죠. 제 인생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뒤집어졌다가 막 그랬잖아요. 저는 20년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5년 동안 1분이 굉장히 가속을 밟으면서 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내려가는 롤러코스터 타면 어떨까요? 숨이 막히게 했었던 그런 시간을 가졌죠. 이제 바닥을 또 찍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인생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꼭 오르막이 있습니다. 흥이 있으면 망이 있고 성이 있으면 새가 있고요. 롤러코스터는 조금 내려오면 그 탄력이 약해서 내려가는 걸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조금밖에 못 올라가요. 쭉 내려오면 그 탄력으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롤러코스터를 어떻게 탈지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다시 바닥을 찍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당시 이제 다시 올라가려는 위치에 서 있다고 믿던 김국진에게는 이후 정말 큰 행운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지금의 배우자 강수지를 얻게 된 일이었습니다. 30대 결혼과 이혼을 한 차례 겪었던 적이 있는 김국진에게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겁났습니다. 사랑 하셔야죠. 여자친구 있어요? 물론 당장 내일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좀 이따 하고 싶죠. 좀 이따 하고 싶어요. 아직도 그 부분에는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김국진은 사실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으니 바로 보랏빛 향기를 부른 가수 강수지였죠. 이 둘은 이미 친한 오빠 동생 관계로 25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물론 김국진의 입장에서 강수지는 친한 동생으로 안 느껴졌겠지만요. 강수지 씨의 열렬한 팬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김국진 씨는 강수진 씨 같은 타입을 좋아하나 보다. 그렇습니까? 강수지 씨요? 네. 노래 참 좋아했고요. 또 이렇게 하는 행동이 참 귀엽고 네. 이쁜 것 같아요. 노래가 아주 은은하고 네. 그래서 노래 때문에만. 다 좋아합니다. 네.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강수지를 이미 좋아하고 있었던 김국진은 그녀의 연락에 항상 응답했고 그녀가 부르면 항상 달려왔다고 합니다. 연인이 될 거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DJ를 하면 게스트로 나올 수 있나요? 그럼 바로 왔어요. 게스트 안 하시는 그리고 분인데. 콘서트를 하는데 게스트 올 수 있나요? 바로 왔어요. 국진이 오빠가요? 네. 어느 날 제가 배멀미 이런 거 엄청 하거든요. 배가 육지에서 멀어지면 되게 괴로워요. 그때마다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를 탄다는데 내가 정말 너무 무섭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25년을 알고 지내던 어느 날 김국진은 강수지에게 의미심장한 전화 한 통을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가끔 전화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날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20대 초부터 만나서 이제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했었으면 벌써 했었을 거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답은 해야 되겠는데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어요. 그래 그럼 그래 잘 지내 우리 다음 촬영에 보자 하고 끊었어요. 근데 이 순간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나한테 왜 말했을까? 나를 좋아하나?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 오빠를 내가 안 좋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때 나에게 한 말이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그날부터 만났어요. 사귄 거예요. 그렇게 그 둘은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죠. 열애설 그건 맞죠. 내 아이 수지야 사랑해. 20년 만에 말해서 미안해. 신라 신부 입장. 할까 말까 늘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해보는 게 낫겠지.
그렇게 1년간의 열애 뒤 김국진은 54세의 나이에 강수지와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데요. 이 둘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 결혼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이 온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일이다. 그 사람의 인생도 함께 오기 때문이다. 결혼하시고 나서 나 결혼 참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저? 순간이 있나요? 예.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잘한 거. 그럼 매일매일이네요? 네, 맞아요.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으시고. 아, 왜 후회하겠어요? 혼자 살 뻔하다가 둘이 됐는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확신했던 김국진과 강수지. 이 둘은 지금도 서로를 칭찬하기 바쁘죠. 뭐에 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주를 좀 일로 갖다 주세요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매주를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물어봐. 서로의 어떤 점이 내가 잘 이 사람을 맞는지?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들게 했는지. 근데 나는 오빠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굉장히 남은 인생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 보통 여자들은 날 행복하게 해줄 남자 찾는데 서로 집에서. 부르시는 호칭. 아, 그냥 남편은 제가 여보라고 하고요. 남편은 강아지라고 하세요. 그냥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고 뭐 이마에 뽀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다정한 편이에요. 저를 보고 너무 많이 맨날 웃어요. 그러니까 아내로서 네, 국진 형한테 좀 고마웠던 적은 언제예요? 아빠를 모시고 6년 동안 같이 사는 거. 친정 아빠. 제일 멋있는 남자다. 네, 자기가 이제까지 본 남자 중에 아빠가 굉장히 처음 데이트하는데도 옷을 엄청 막 트레이닝복인데 네. 한 90년대 초에 샀는지 70년대 샀는지 길어. 그래서 막 어디 끌렸나 봐요. 그리고 신발이 꺾었어 운동화는 또 이제 차를 탔는데 그러고 있는 거야 옷이. 첫 데이트 때. 이 사람은 무슨 이렇게 자신감으로 저렇게 옷을 입고 나왔을까? 아, 이 사람 자신감이 있나? 그러면서 하나도 창피함이 없어. 제가 속으로 이제 그 첫날 생각했어요. 아, 이 남자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겠다. 비록 오랫동안 내리막을 내려갔던 김국진이지만 그 가속력을 바탕으로 다시 행복한 오르막을 오르고 있는 그는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각각의 롤러코스터는 안전하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죠. 아기가 걸으려면 2000번을 넘어져야지만 걸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2000번씩 넘어졌다가 일어난 분들이에요. 2000번에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지금은 잘 걷잖아요. 잘 뛰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또 넘어질 겁니다. 사람에 넘어지고, 때로는 학업에 넘어지고, 사랑에 넘어지고, 일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롤러코스터의 특징이 뭐냐면은 안전바가 있어요. 안전바가 확인이 안 되면 출발을 시키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는 안전바가 메어져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롤러코스터를 즐기시길 바라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롤러코스터 타고 인생의 여행을 이제 곧 시작할 텐데 정말 멋진 롤러코스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우울로 힘들어하던 고등학생 때 이 장면을 TV로 시청했었는데요. 김국진이 전해준 이 롤러코스터 철학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힘들 때면 저를 안심시켜주고 저를 다시 일으켜줄 정도로 많은 영향을 줬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누군가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정도로 큰 힘을 지닌다고 믿습니다. 이 영상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런 기적이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